대청호에 추락한 산불 진화 헬기가 이틀 만인 오늘 인양됐습니다.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었던 도내 대학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개편합니다.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매미나방. 1월 말부터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개체가 살아남아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그제 충북 대청호에 추락해 인명피해를 냈던 산불 진화 헬기가 8시간 만에 물 밖으로 인양됐습니다. 비행 데이터와 교신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도 확보됐는데 사고 원인을 찾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철제줄에 걸린 헬기가 대청호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30m 위 다리에 있던 50톤 크레인이 헬기 동체를 끌어올립니다. 대청호에 추락해 가라앉아 있던 산불 진화 헬기가 이틀 만에 인양됐습니다. 프로펠러의 회전 날개 4개가 모두 부러졌고 꼬리 날개도 크게 파손됐지만 동체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잠수부 8명을 투입해 수심 20m 아래 뒤집혀 있던 사고 헬기에 공기주머니 3개를 걸어 띄웠습니다. 중심을 맞추며 끌어올리느라 8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어백에 공기를 넣었을 때 무게중심이라든지 견인 과정에서 그 에어백이 떨어져서 다시 잠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 잔해와 엔진, 특히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꼬리 날개 쪽에 있는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에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가 있어 당시 사고 상황 파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사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복귀시킴으로써 알 수 있고 엔진이 잘못됐는가, 고도가 높았는가 낮았는가 이런 부분을 전부. 사고 헬기는 S760 플러스 기종으로 제조사가 미국에 있어 기체 결함 여부를 살펴보려면 미국 조사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미국 시콜스키 사다 보니까 팬데믹 상태에서 조사관이 파견이 돼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조사위원회는 헬기를 운용한 민간업체가 교육훈련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또 조종사들이 구명의를 입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와 증평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외국인 두 일가족을 비롯해 같은 국적의 지인 등 청주에서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1명과 접촉한 증평의 외국인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이들 가운데 4명이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해와 모든 이삿짐 센터 관계자들에게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휴가 장병 가족과 친구 등 4명이 추가 확진된 옥천구는 다음 달 2일까지 91개 공공시설을 휴관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상춘객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유채꽃밭을 갈아엎고 유채꽃 축제도 취소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연쇄 감염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천구는 시댁에서 5인 이상 제사 모임을 갖고 의심 증상 엿새 만에 검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무원을 포함한 연쇄 감염으로 옥천과 청주에서 1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괴산군도 교회에서 금지된 통성 기도를 하고 내부 거리 두기를 위반해 20여 명 집단 감염과 관련된 9급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필요한 모임 금지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된 영동 부군수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사상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었던 충북도 내 대학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내년에는 학생 수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정원 감축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학과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신입생 등록률이 74%대까지 추락했던 세명대.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 정원이 100명 줄어듭니다.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학생 모집에 애를 먹는 학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원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최근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와 뷰티 케어 학과, 관광예식 경영학과를 신설합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개 학과를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과 교육과정과 학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서원대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달된 경영학부 정원을 70명 줄여 모든 전공을 통합하고 영어학과는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는 등 대대적인 학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줄어든 정원은 신설된 웹툰 콘텐츠학과와 선호도 높은 레저 스포츠학과, 뷰티학과 등에 배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대는 소프트웨어학과를 인공지능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로 나누고 생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유원대와 중원대 등 다른 대학들도 학과 통폐합과 명칭 변경 등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학력 인구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과를 폐과를 시키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로다가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입시에서는 미달이 속출했던 올해보다도 신입생 수가 10,000명 정도 더 줄 것으로 예상돼 생존을 건 지역대학들의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간부회의를 주재한 김병호 교육감은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자리에서 일본의 결정은 인류 안전에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교육 현장에선 201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쓰지 않고 있다며 향후 급식 등의 식자재 선택을 더 엄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700헥타르가 넘는 산림 피해를 남겼던 매미나방이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겨울 여러 차례 한파가 오긴 했지만 1월 말부터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개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인데요. 알에서 부화해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이맘때 방제가 중요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잎사귀 곳곳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매미나방 애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입니다. 어른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자란 이맘때는 본격적으로 섭식량이 늘어나는 시기. 나무에 끼치는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연일 방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충이 이제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방제차를 이용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한 40여 명 되는데 지금 4개대로 편성이 돼서 지역에 그렇게 나눠서 지금. 지난해 충북에서 매미나방이 갉아먹은 산림 면적은 726헥타르. 나무가 당장 말라 죽진 않지만 생장에 영향을 주고 번데기에서 우화할 경우 불빛을 찾아 도심까지 날아들 수 있습니다. 잎을 다 먹어치우게 되면 아무래도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성장을 하기 위한 영양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잎을 새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부피 생장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피부에 닿으면 발진과 염증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올해도 대규모 발생이 예상됩니다. 충북은 지난 겨울 1월까지는 북극발 한파 등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2월에 접어들면서 평균 기온이 평년을 웃돌아 월동기간 치사율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대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연막 소독기를 이용해서 산 전체를 방제할 계획이고 그것도 부족하면 드론 방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개체는 또다시 알집을 낳아 앞으로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수종을 가리지 않고 습격하는 외래해충을 막기 위한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발출 결정으로 인한 수입수산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일본산 가리비와 활참돔, 냉장 명태를 취급하는 255개 업소를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공사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골삭기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관에서 불꽃이 보여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작업자의 말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은의 한 마을에 이웃집 화재를 발견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보은군 수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자 이웃 주민 6명이 달려와 70대 집주인을 밖으로 대피시킨 뒤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여성은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은소방서장은 오늘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전달했습니다. 충북에서 외국인이 가진 땅이 1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1년 전보다 81만 제곱미터 증가한 1,353만 제곱미터로 전국 시도 가운데 대구와 함께 가장 높은 6.4%의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충북에서는 미국과 호주 교포 3명이 34만 제곱미터를 보유 중이고 내국인 지주가 미국 국적의 자녀 등에게 임야 등 19만 제곱미터를 상속하거나 증여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오송국제 K뷰티스쿨 사업 협력을 위해 6개 뷰티 관련 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전시관 예정부지에 2024년까지 건립될 오송국제 K뷰티스쿨은 창업과 해외 취업 지원, 일반 종사자의 트렌드 재교육, 외국인 뷰티 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또 청주전시관과 연계해 뷰티 기능 경기대회, 엑스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앞두고 청주시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변경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을 예고하고 주성초 등 10여 곳에 상설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증평군이 카드형 지역화폐 증평행복카드를 다음 주부터 출시합니다. 이용자가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체크카드로 10% 할인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충전 금액은 기존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가맹점 794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보은군이 범군민 소비 촉진 운동을 벌입니다. 보은군은 교육지원청, 경찰, 소방 등 20개 공공기관, 단체와 함께 소비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릴레이 챌린지도 전개합니다. 또 전통시장 가는 날, 각종 행사 시상금의 결초보훈 상품권 지급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한 사람의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예비 창업자로 공고 일현재 6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